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선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벌건디, 장대 양봉인데 약간 가을 느낌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또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도 꼽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리포트들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을지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도 강했던 깎아주, 오리온 준비를 했습니다. 깎아주.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다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나왔고요. 네. DS투자증권의 장지의 리포트에 보고서입니다. 네. 이 목표가로 14만 원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가격 전가 모멘텀 그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초코파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또 오리온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재겠죠.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오리온의 주가는 1.46% 강세 보이고 있고요. 104,500원 기록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월의 성적표 실적부터 좀 뜯어볼까요? 네, 일단 8월 성적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일단 살펴볼까요? 네,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그리고 영업이익은 18% 성장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는 성적표를 받아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어제 소식이 있었죠. 2013년 이후 약 9년 만에 국내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미 지난해 9월과 10월에 중국과 러시아 주요 제품 판가를 인상하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전쟁과 환율 이슈로 이 비용 부담이 더해지면서 올해 4월 추가적으로 비용을 다시 한번 상승한 이력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기존 오리온의 점유율 상승 전략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부자재 비용 부담이 심한 상황에서 이 오리온이 최소한의 적정 마진을 유지할 것이며 이번 가격 인상으로 실적 효과가 이 경쟁업체 대비 더욱더 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리온은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과자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목들이 많잖아요. 해외 쪽에 있어서의 매출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해외 쪽 매출도 견조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국내 매출은 799억 원으로 고성장을 이끌어 갔습니다. 반면 중국 매출 다소 부진했는데요. 그래프와 함께 부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월에 이어서 부진했습니다. 제가 이 분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네. 작년 1분기에 이어서 올해 분기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파랑색이 파이고요. 제가 빨강색으로 체크를 해서 아래쪽입니다. 네, 그리고 스낵 부분이 주황색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스낵 부분의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화 기준 약 4% 감소를 했는데요. 이 봉쇄 영향으로 재고 소진이 지연된 영향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이 전년도 9월에 그러니까 초코파이 카테고리 가격 인상에 따른 선출고 물량이 강해져 기저 부담으로 인해서 이 매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주요 명절 시즌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보이는 이 스낵 부분의 성장성에 한마디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면 다시금 성장 회복 보일 수 있다라는 중국 쪽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베트남, 러시아 쪽도 체크를 해보면요. 이 현지화 기준으로 무려 40% 넘는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오리온의 신제품 출시 공략과 이 매대 확대 전략이 성공적이었는데요. 특히나 러시아 쪽은 파이 비스켓 매출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내년 전망도 밝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러시아에서도 생산량 꾸준하게 늘릴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국내에서도 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 매출의 40% 수준의 인상 효과가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또 신제품 모멘텀까지 있는 만큼 향후 전망 밝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오리온을 봤는데 저희가 어제는 이제 CJ 프레시웨이 보면서 여러 가지 밀키트 종목도 봤는데 그렇죠. 오늘은 다행히도 사진을 준비 안 하셨어요. 제가 배고플까 봐 참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바로 편의점 달려갈 뻔했는데 자, 오리온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세가 보였고요. 이와 함께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실거래에 연속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주가는 10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움직임. 그러나 주가를 좀 좁게 보면요. 이전에 기록했었던 움직임이 계속해서 출렁출렁 나타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였던 고점은 16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낮은
14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회복되는 매출 그리고 더 증가하는 주가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한항공 뚜껑 리포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국제여객 수요 회복, 여기에 또 견조한 항공화물 생산 유지라는 제목으로 대신증권에서 나왔고요. 목표가로는 3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항공주 얘기할 때마다 그때만 오르고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좀 찐 반등이 이어질지 오늘장 일단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의 움직임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였는데요. 0.39% 오른 25,9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일단 실내 노마스크에 이어서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검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국제여객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대한항공도 이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 웃돌 것이라고 본 건데 그 이유 그래프 사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가 여객 수요의 빠른 회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화물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매출 비중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가 국제여객 노선별 매출 비중이고 두 번째가 화물 노선별 매출입니다. 미주와 동남아, 국내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노선 국제여객 쪽에서는 미주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동남아, 국내선 점유율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쪽에서는 역시나 미주가 가장 높고요. 동남아, 중국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린 이유는 이 동사의 여객기 수익이 전년 대비 12%, 이 항공 화물 부문은 약 40%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이유를 짚어드리고자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국제선 여객, 장거리 미주 노선과 중거리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 항공 화물 부분도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수송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 전용 여객기 운항 또 중국의 항공편 증편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서 예상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그 우리 항공기 여객의 그 의자를 다 뜯어내고 화물 운송으로 다 바꾸면서 그나마 실적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최근에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화물 쪽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쪽도 좋고 또 여객 수요도 증가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숫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 예상치를 집계한 것을 제가 리포트에서 발치를 해왔습니다. 일단 22년 3분기 실적 부문별 매출 예상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매출은 3조 7,6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5,568억 원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프와 함께 전망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한항공의 3분기 사업 부문별 실적입니다. 화물이 가장 큰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 국제선, 국내선과 이 항공 우주 사업이 소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이 가장 큰데요. 화물부터 제가 체크를 해보면 34%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액 무려 1조 8,9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선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선은요, 전년 대비 32% 증가한 매출액 1,323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국제선도 체크가 되었습니다. 네, 매출액 1조 3천억 원으로 16%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항공주 특히나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대감을 다시금 키울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어떨까 봤더니 기관은 사실 계속해서 매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오른 것 같네요. 주가를 좀 좁게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플랫한데 조금은 그래도 올랐습니다.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살짝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외국인의 수급의 영향이었습니다. 25,960원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기록했었던 주가의 움직임 보이시죠? 이 33,000원대는 이게 팬데믹 이제 종료가 됐다. 다시금 해외여행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 수준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된 거니까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는 좀 신중하게 열어보고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셀피 글로벌이고요. 8월 23일에 출간된 리포트입니다. 당시에는 뭐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성장 동력까지 확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당시 주가는 5,000원이었고 목표 주가로는 7,0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반토막이 났고 또 어떤 리포트 내용이었는지 왜 이렇게 8월 23일 이후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지 네,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이때 8월에 리포트를 쓰고 나서 9월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나서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기업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 주주의 반대 매매에 따른 주가의 급락이 맞습니다. 나타났거든요. 일단 어제 그제의 주가의 급락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오늘은 좀 진정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피 글로벌의 주가는 5%대 다행히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470원인데요. 일단 최근에 왜 급락했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 먼저 동사는 이 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이 카드 제조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전자신분증 등 이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올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애플페이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이 3,000원대를 맴돌던 주가가 5,000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네. 당시 이 리포트에서도 안정적인 카드 제조 사업 그리고 동사의 미국 기업 M&A를 통한 2차 전지 이 신사업 진출 이런 모멘텀을 제시하면서 긍정적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제가 주가 차트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렇게 맴돌던 주가가 그 애플페이 모멘텀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요. 8월 23일 리포트가 네. 출간된 당시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네, 하한가를 찍는 네, 장대 음봉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한 달 만에 무려 53.8% 급락세가 나온 건데요. 물론 이 애플페이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여력에 그 급락의 폭이 더 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업이 한 달 만에 최대 주주, 이 대주주가 두 차례 변경됐다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지난 8월 12일이었습니다. 이 셀피 글로벌은 오름 F&B로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냈는데요. 이 당시 오름 F&B는 셀피 글로벌을 인수하면서 인수 자금을 KNJ 인베스트와 오름 SMC로 이로부터 차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명도 ICK에서 현재의 셀피 글로벌로 변경한 건데요. 하지만 대주주 변경 불과 한 달 만인 9월 7일에 이 셀피 글로벌은 최대 주주가 다시금 이 오름 F&B에서 로켓 인터내셔널로 또다시 변경됐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채권자 KNJ인베스트는 이 셀피 글로벌 지분을 장내 처분해서 빌려준 돈 120억 원을 회수한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앞서 체결된 주식담보계약에는 대출금 대비 160% 이하로 이 주가가 내려갈 경우 반대 매매가 이뤄진다는 담보권 실행 조건이 붙었었는데요. 이 최대 주주 변경 시점에서 이미 이 반대 매매 기준이 충족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맞습니다. 있었고 사실 이 리포트만 보고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애플페이 관련주다라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주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맞았을 것 같은데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일단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더욱더 신중 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찾거나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이 리포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관련 기업의 어떤 이슈라든가 소식 뉴스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어떤 방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잦은 최대 주주 변경과 상호 변경에 코스닥 투자 위험 신호가 발생한 가운데서 사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도 네, 사실상 문제였고요. 투자자도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된 하락세에 회사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 받아주면서 뭐 적극적인 대응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여기에 사업적 모멘텀까지 있는 만큼 네, 일단 얼른 주가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선 아나운서 종목 게시판 좀 확인했나 봐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또 진짜 투자자들이, 온도가 그쵸.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셀피 글로벌이 오늘 전에 이제 반등을 해서는 다행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고 그 이유가 최대 주주의 반대 매매가 있었고 이름까지 이렇게 변경해가면서 회사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그런 주식이었는데요. 부디 주가는 다시금 이전 정상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에 입각한 주가의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